어제 우리 털 만드는 거 했던 것 중에서 조금 더 좀 보고 그리고 다른 거 할게요. 자, 간단하게 그냥 굴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굴을 만들어 가지고 자, 얘를 에디트 모드로 가서 자, 반 지워버리고 여기서 대충 요 정도 이만큼 지우고 여기서 이 정도로 지워서 자, 여기 이제 머리카락 만들려고 이제 머리카락 부분만 한번 모양을 대충 만들어 봤어요. 자, 요거 미러 한번 시켜 볼게요. 자, 얘를 모디피어에서 미러 이렇게 생기겠죠. 자, 요거 어플라이.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머리카락 덮여 있는 부분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자, 물체를 선택을 하고 자, 물체를 선택하고 여기다가 자, 파티클에서 파티클 시스템 그리고 헤어를 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자, 이걸 만약에 머리카락으로 내가 표현을 할 거다 라고 한다면 자, 너무나 막 엄청나게 뻗쳐 있으니까 자,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자, 얘를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해도 되고 자, 전 시간에 어제 얘기한 것처럼 머리카락을 심어가면서 내가 조절을 해도 상관없어요. 자, 두 가지를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머리카락 만들어 놓고 자, 개수 어느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얘를 여기 오브젝트 모드에서 파티클 에디트로 들어가면 자, 얘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자, 메뉴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 털을 내가 편집할 수 있는 메뉴. 그러면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 세그먼트란 게 있었죠. 자, 이 세그먼트가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지금 요 파티클 에디트에 들어가면 더 이상 얘를 수정 못해요. 얘는 수정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그냥 얘의 모양만 수정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자, 요 위에 보면 자, 요런 형태가 있어요. 자, 요거를 하나의 그냥 선분으로 보고 머리카락을 자, 선분 전체를 편집. 그다음에 각각의 마디를 편집. 자, 맨 끝에만 편집해서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게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걸 선택하면 이 전체를 그냥 하는 거고 자, 두 번째 거 셀렉트 모드를 바꿔주면 여기 점이 생겨요. 이렇게 점이, 각각의 점이.
자, 여기서 생성된 마디가 요거예요. 요 점이 5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디를 많이 주면 이 점이 더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자, 요 맨 끝에 있는 걸 선택하면 자, 중간 마디는 없어지고 끝에만 생겨요. 끝에 부분만 점이. 그래서 자, 편집을 뭐 어떻게 하겠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방법의 차이고요. 요거는 자, 첫 번째 요 메뉴는 자, 컴프라고 해서 뭐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뭐 선 3개 있고 여기 빛처럼 생긴 게 이렇게 있죠. 빗질 모양. 그러니까 쉽게 이거는 빗질을 해서 머리털을 좀 다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선택하고 자, 여기서 내가 얘를 자, 이렇게 문지르면 머리카락을 빗질을 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모아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얘가 지금 털은 많은데 자, 이 브러쉬 자, 요거의 모양이 작으니까 굉장히 여러 번 움직여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 위에 레디우스라는 게 있거든요. 레디우스. 자, 요게 요 브러쉬의 크기예요. 그래서 요 값을 키워주면 자, 원이 커지죠. 그러면 자, 한꺼번에 더 많이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자, 일단은 다 세웠어. 쭈삐쭈삐 다 세웠어요. 자, 이렇게 눕혀놓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털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브러쉬가 크니까 전체 얘는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요거 쓰는 거와 되게 비슷해요. 자, 요거 쓰는 것처럼 범위를 되게 넓게 잡아서 그렇고 자, 얘를 좁게 잡으면 자, 조금씩만 움직이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이렇게 뭐 머리카락을 좀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스무스라는 거는 조금 생뚱맞긴 한데 자, 그냥 얘를 부드럽게 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평평하게 펴줘요. 머리카락을. 스무스인데 머리카락을 좀 펴줘요. 이렇게. 자, 얘는 빗질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데 자, 얘는 그냥 밑으로 계속 이렇게 그냥 다 내려주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얘랑은 조금 틀려요. 요거는 이렇게 뒤로도 넘길 수 있고 뭐 내가 머리카락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얘는 뭘 많이 쓰냐면 요걸로 일단은 모양을 다듬고요. 이렇게 다듬어 놓고 이렇게 다듬어 놨다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자, 요거는 어저께 얘기했듯이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건데 완전히 지울 수도 있고 자, 얘를 밑에서부터 자, 보세요. 밑에서부터 자, 이렇게 조절하면 자, 머리카락 자르듯이 자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짧은 머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미용실이나 이발소 가서 머리 자르듯이 이렇게 머리의 모양을 다듬을 수가 있어요. 자, 다듬다 보니까 너무 짧게 되거나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자, 다시 반대로 요거 플러스 애드는 자,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현재 있는 머리를 길게 더 늘릴 때. 자, 추가를 할 때는 여기 부분을 선택하는 거고요. 요 머리카락 나오는 여기 부분. 요 표면을 선택하는 거고, 자, 얘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끝부분을 선택해주면 아니다. 요거는 나오는 거고, 요거에. 자, 랭스나 풀. 자, 랭스를 볼게요. 랭스가 자, 추가, 더 늘어나는 거. 자, 컷은 잘리는 거고, 얘는 더 늘어나요, 털이. 그래서 길게 더 밑으로. 자, 길이를 늘릴 때 쓰는 게 랭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더 늘어나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너무 심하게 늘어났으니까 자, 여기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주고, 자, 빗질로 다시 좀 만들어주고, 자, 옆에서 보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자, 여기는 이만큼 자르고, 주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펄이라는 게 있어요. 펄. 자, 펄이라는 것도 미용 용어일 텐데, 자, 남자들보단 여자분들이 좀 더 알겠죠. 약간의 얘를 뭐 이렇게 부풀려서 세우는 형태죠. 그 바람을 불어 넣어서 자, 머리카락을 좀 들뜨게 만드는 거. 약간 세우는 느낌이 펄이에요. 그래서 자, 얘로 하면 좀 이렇게 내려앉고, 얘는 자, 얘는 내려앉을 수 있고, 너무 내려앉았다 그러면 자, 펄 같은 걸로 다시 좀 바람을 부풀어 넣어서 세워갖고 모양을 좀 만드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끝에 부분만 이렇게 조절. 자, 그리고 아까 스무스는 그냥 일자로 세우는 거라고 그랬고, 자, 랭스는 길이를 늘리는 거라고 그랬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양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부분에 자, 앞부분 자, 이렇게 이제 세워 볼게요. 다시 그냥 위로 다 세워 볼게요. 자, 여기가 너무 기니까 잘라버리죠. 그리고 자, 여기서 자, 얘를 조금 퍼지게, 자, 옆에서 자, 얘를 자, 레디우스를 좀 더 줄여서 이런 식으로 조금 만드시면 되죠. 이제 자, 여기도 뭐 머리카락이 너무 많다 그러면 여기 부분 자, 요 컷을 이용해서 브러쉬를 좀 더 줄여서 자, 여기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죠. 여기 부분. 그러면 앞에 부분 다 지워지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자, 요런 걸 사용할 때, 자, 레디우스는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 스트렝스라는 게 있어요. 옆에서. 스트렝스. 자, 요 스트렝스란 것은 요게 적용되는 일종의 세기라고 보시면 돼요. 세기. 자, 그래서 브러쉬를 크게 하더라도 스트렝스를 줄여놓으면
조금씩 움직여요. 움직이는 게 천천히 조금씩 움직여요. 미세하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살짝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겠죠.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냥 지우셔도 돼요. 이렇게 다 지우셔도. 자,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 자, 파티클 지운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처음부터 아예 얘를 다 지워요, 그냥. 자, 얘를 아예 처음에 없다시피 다 지워버리고, 없는 상태에서, 자, 내가 만들어가면서 하셔도 돼요. 없는 상태에다 다 지웠다 그러면 여기서 add, 자, 브러쉬 조금 주고, 자, 일단은 뒷부분 머리를 만들겠다. 자, 여기 이렇게 문질러주면 뒷부분이 생기는데, 자, 요것도 요 카운트, 자, 요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카운트가 한 번 클릭했을 때, 자, 털이 몇 개 생기게 할 거냐. 자, 얘를 1로 놓으면 한 번 클릭했을 때 하나만 생겨요. 근데, 자, 얘를 뭐 한 30 놓으면 한 번 클릭했을 때 30개가 생겨요. 그래서, 자, 털을 얼마만큼 표현을 할 거냐. 자, 그런 것도 요걸 갖고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씩 만드셔도 되고 조금씩 만드셔도 되고. 자, 요걸 이용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 얘를 뒷머리는 짧아야 되니까 이렇게 내려서 뭐 잘라도 되죠. 얘를, 이거를 이렇게 잘라도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자, 스트렝스 값 좀 많이 주면, 자, 더 세게 움직일 거니까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시면 표현이 되겠죠. 뭐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여기, 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 얘도 또다시, 자, 내려주시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자, 먼저 만든 머리카락하고 나중 만든 머리카락이 같이 움직여요. 자, 같이 움직여 버리죠. 천천히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머리카락을 따로따로 내가 조절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안 돼요.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머리 보면, 자, 이쪽으로 머리가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 머리가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의 머리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걸 한 번에 만들어서 일로 넘기고 하면은 가능은 하겠지만, 자, 이쪽 거 조절하다 보면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이쪽 거 조절하다 보면 여기에 영향을 미쳐요. 엄청 힘들어요.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머리카락을 만들고 싶은 영역을 선택해서 나눠요. 버텍스 그룹으로. 그래서 원하는 부위에만 털을 따로따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얘를 지워버리고, 자, 요거를 에디트 모드에서 조금 나눠볼게요. 그냥 임의로 나눠볼게요. 면을 여기서 요만큼을 나눠서 여기 어디 갔니? 데이터 프로퍼티스에서 버텍스 그룹. 이게 좌측 머리다. 자, 어사인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번에는 이렇게 선택해서, 자, 얘가 자, 우측 머리다. 어사인. 그러면 자, 전체 다 선택한 거에서 좌측을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잠깐만, 여기서 셀렉트 좌측, 셀렉트 우측. 자, 두 개 다 선택하면 선택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자, 셀렉트 인버트 해주면 나머지가 선택되죠. 자, 요거는 뒷부분이다.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어사인. 그럼 세 개로 나눠놨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 이제 에디트 모드 나가서 오브젝트 모드에서 자, 파티클 가서 자, 파티클을 하나 주고요. 자, 이 파티클의 이름도 자, 내가 이해하기 쉽게 좌측이라고 줄게요. 그리고 헤어. 자, 전체에 다 들어가는데 이 상태에서 자, 맨 밑에 보면 버텍스 그룹 있죠. 버텍스 그룹의 덴시티. 자, 여기다가 좌측으로 선택을 해주면 자, 좌측으로 버텍스 그룹 잡은 거에만 머리카락이 생겨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얘를 파티클 에디트 해서 자, 얘를 갖다가 자,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만들어 주고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쪽으로. 자, 너무 세. 조금 줄이고 자, 뭐 이렇게 만들었다 칠게요. 이 상태로. 이쪽에서 자, 요게 머리다. 이쪽 머리다. 그 다음에 자,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 자, 이번에는 얘를 선택하고 이 상태에서 파티클을 하나 더 줘요. 그리고 자, 헤어로 바꿔서 이번엔 얘는 자, 우측으로 주고 자, 이번엔 세그먼트를 좀 많이 줘볼게요. 5개가 아니라 세그먼트를 한 10개 줘볼게요. 그리고 밑에 버텍스 그룹에다가 우측. 그러면 오른쪽 부분만 또 털이 생기겠죠. 이 상태에서 파티클 에디트. 그러면 자, 이렇게 되니까 세워서 자, 얘보다는 얘가 움직이는 게 좀 더 부드러울 거예요. 이제 표현을 해보면 각이 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주시면 여기서 다시 오브젝트 모드 가서 이번에는 자, 하나 더 주는 거죠. 그리고 얘는 자, 뒷부분. 자, 헤어. 마찬가지로 자, 여기 버텍스 그룹에다가 뒷부분 잡아주시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자, 파티클 잡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리카락을 따로따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따로 조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부터 자, 얘를 에디트 모드 오브젝트 나가서 자, 요거를 우측 선택하고 자, 버텍스 잡아서 자, 요런 점들을 자, 얘를 버텍스로 요 두 번째로 선택하면 자, 여기 조절하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요 점들을 선택해서 조절하기가. 자, 얘는 선을 움직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게 힘들고, 자, 요거는 점 부분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자, 조금은 더 조절이 세밀하게 조절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모양을 자, 뒷부분하고 좀 연결되도록 이렇게 좀 더 풀어줘도 되고요. 자, 다시 오브젝트 모드 가서 좌측 선택하고 자, 파티클 에디트 가고 자, 뭐 이렇게 됐다 라고 한다면 자, 굉장히 부풀어 올라 있긴 한데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 모드 가서 대략적으로 뭐 만들었다 모양을.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얘를 자, 쉐이딩 자, 라이트가 없으니까 라이트 하나 설치. 자, Shift A 자, 라이트 자, 포인트 라이트 하나 설치할게요. 무브 Z 방향으로. 자, 얘를 자, 밝기 자, 무브 이쪽으로 자, 무브 요거를 Shift D 복사 이쪽으로 하나, Shift D 복사 이쪽으로 또 하나.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자, 렌더링을 EV로 할 거면 요거 켜주면 되죠. 3개. 그리고 자, 카메라 설정. 자, 카메라는 조금 신경을 쓰실 게 뭐냐면 자, 요 상태에서 자, Shift A 눌러서 카메라를 만드시면 힘들어요. 자, 만들어 볼게요. 만드시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내가 보고 있는 방향으로 카메라가 이렇게 설정이 돼요. 그럼 카메라 위치 잡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카메라는 자, 어떻게 설치하시는 게 편하냐면 얘를 정면에서 보거나 좌측면에서 보거나 자, 평면적으로 보고 설치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야지 카메라가 이 뷰에 맞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 move Y 방향. 그럼 카메라 이렇게 나오겠죠? 자, 카메라 뷰. 그리고 자, 사이드맨을 껴내서 여기서 3D 요거 카메라 투 뷰 선택해주면 여기서 이렇게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옆으로 이 정도 보게끔 뭐 표현해 주시면 되죠. 자, 이거 닫아버리고 카메라 뷰 그리고 렌더링.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네요. 자, 얘를 사이클 렌더로 바꿔볼게요. 사이클 렌더로 바꾸면 훨씬 부드럽게 나와요. 아까 각져 보이던 것이 훨씬 부드럽게 나오죠. 사이클 렌더에서. 사이클 렌더에서 렌더링을 걸으면 조금 더 머리카락 같은 느낌으로 좀 더 표현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아직 재질 안 입히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자,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그냥 털의 형태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자, 머리카락 재질을 입히고 싶다. 자, 그러한 경우. 자, 지금 여기서 자, 쉐이딩으로 가볼게요. 여기다 재질을 입혀야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자, 이 머리카락은 선택이 안 돼요. 이 털은 선택이 안 돼요. 얘가 선택이 되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재질을 입힌다고 하더라도 아쉽게 자, 뉴 재질 입혀볼게요. 자, 색깔을 줘볼게요. 여기에 색깔을 주면 요거의 재질이 머리카락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 두피의 재질을 주면 그러니까 머리카락 자체에다가 재질을 입히는 게 아니라 자, 어제도 얘기했듯이 몸체에 재질이 들어가면 그거에 의한 털의 색상이나 재질이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하고 뭐 사람 모델링이나 캐릭터 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재질을 입히고자 할 때 머리카락 만들 때는 자, 재질을 여기다가 따로 줘야 된다는 거. 자, 이 상태에서 자, 파티클에 가서
여기서 자 add 부분에서 쉐이더에 보면 여기 헤어 BSDF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걸 이용하셔도 되기는 해요. 자, 예를 주시면 자, 요거는 머리카락 부분을 표현하는 재질이거든요. 머리카락에 표현되는 재질. 그래서 자, 얘하고는 틀리게 조금 더 느낌을 살려주기도 해요. 자, 금발머리. 자, 러그니스와 러그니스 부분이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서 자, 반사나 그런 부분을 좀 조절할 수가 있어요. 따로따로. 그래서 일반 색상이 아닌 자, 여기 반짝이는 어떻게 머리카락에 반짝이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좀 더 약간 효과를 더 가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보통 일반적인 이 프린시플 BSDF보다는 머리카락에는 또는 털에는 헤어라는 걸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어제같이 곰돌이 털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반짝이는 느낌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는 그냥 요걸로 재질을 표현하셔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머리카락이나 아니면 좀 반짝이는 느낌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게는 자, 요 헤어라는 방식의 재질 표현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파티클에 보면 파티클 옵션에서 자, 요 파티클들에 보면 옵션에서 자, 디스플레이, 뷰포트 디스플레이와 렌더라는 부분을 두 군데를 보면 자, 뭐가 있냐? 일단 렌더링 안 걸고 볼 거니까 자, 파티클에서 볼게요. 자, 지금 잘 보세요. 여기 자, 요게 머리카락이고 자, 요게 두피예요. 근데 자, 요걸 선택하고 자, 좌측 부분을 볼게요. 여기서 뷰포트 디스플레이에 보면 자, 여기 쇼 에미터라는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어요. 자, 요걸 꺼볼게요. 그러면 자, 두피 사라지고 털만 나와요. 그래서 자, 이렇게 털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두피는 숨겨진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자, 이렇게. 그래서 얘를 왜 이렇게 하냐면 자, 문제가 되는 건 자, 우리가 사람 모델링을 했다고 칠게요. 자, 이게 사람 얼굴이에요. 여기 지금 뭐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찌글찌글하게. 지워볼까?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주면 에디트 모드에 가서 얘를 여기 사람 얼굴이라고 치면 여기다가 머리카락을 심으면 만약에 아까 같이 금발의 머리카락을 내가 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두피가 금발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겠죠? 아무리 머리카락이 풍성하다고 하더라도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통은 이렇게 있으면 얘를 자, Shift D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하는데 어디다가? 제자리에다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움직이는 상태에서 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면 복사가 된다고 했어요. 제자리 복사. 그래서 복사한 거를 자, 에디트. 자, 얘를 아까처럼 두피를 자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얘를 이렇게 잘라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걸 이제 두피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에미터를 꺼서 얘를 안 보이게. 그러면 똑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털은 요 위에 나타나고 얘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게들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들 표현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자,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아까 자, 쇼 에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이제 털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서 자, 여기 파티클 에디터 자, 그거를 이용해서 자, 털 효과를 좀 더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시고 자, 좀 잠시 뒤에 다시 또 이어서 할게요. 자, 지브러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 그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해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자, 얘는 점을 움직이거나 면을 움직이거나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그 찰흙 같은 거 갖고 놀죠. 이렇게 막 주물주물해서 모양을 만드는 것처럼 자, 얘를 눌렀다가 잡아 당겼다가 이렇게 해서 모양을 변형시켜서 물체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 동물, 뭐 식물 그런 식으로 좀 유기적인 형태의 모양의 물체들을 만들 때 많이 활용을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서 사람 모델링을 할 때 이 방법을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다른 방법으로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걸로 해야 된다는 아니고 좀 유기적인 형태의 모양을 만들 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자, 우리가 앞에서 며칠 동안 오늘 뭐 한 7일 정도 됐나? 7일, 8일 정도 됐는데 그 앞에서 했던 방식과는 전혀 달라요. 새로운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어렵다 쉽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설명은 드리는데 만약에 본인이 어렵거나 너무 힘들다 그러면 뭐 이 부분을 이 명령어 이 부분은 안 쓰셔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단 설명을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이걸 갖고서 모양을 사람 얼굴 모양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사람 얼굴 모양을. 자, 일단은 명령어를 좀 보고 그 다음에 만들어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이 명령어를 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내가 기본으로 만들어 놓은 모양이 면이 좀 많아야 돼요. 면이 적으면 이 모양을 변형시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면이 좀 많아야 된다는 거.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볼게요. 얘를 플랜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플랜을 만들어서 스케일을 얘를 한 5배 정도 키워서 크게 놓고 이렇게 버벅거린다. 다시 플랜 하나 놓고 스케일로 5배 키워서 얘를 에디트 모드로 서브 디바이드 해서 면을 좀 나눠 볼게요. 얘를 한 30 정도 나눴어요. 이 상태에서 요거를 저렇게 면을 나눈 거를 모디피어에서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를 한번 더 줄게요. 2번. 그리고 얘를 어플라이를 시켜 볼게요. 그럼 에디트 하면 엄청나게 면이 많아지겠죠?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까 서브 디바이드에서 면을 이만큼 나눠도 되고 아니면 대충 나눠 놓고 거기에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를 이용해서 면을 더 많이 추가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찌됐건 이 상태로 지금 면이 이만큼 나눠져 있다라는 거를 에디트 모드가 아니라 오브젝트 모드에서 그 상황을 내가 좀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요거는 모델링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거는 작업자에 따라서 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고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알려는 드릴게요. 어디서? 여기 부분. 뷰포트 오버레이에 보면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오메트리로 된 부분에 와이어 프레임이라는 옵션이 있거든요. 이 와이어 프레임이라는 옵션을 체크를 해주면 얘를 체크를 해주면 이 물체가 갖고 있는 뼈대 형태의 모양을 이렇게 보여줘요. 면들을 나눠져 있는 거를 화면상에서 에디트 모드 안 가도. 그래서 지금 면이 얼만큼 나눠져 있고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가 보여져요. 쟤를 체크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물체를 만들 때마다 물체마다 다 보여요. 이런 식으로. 이 상태로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편하다고. 그래서 그거는 상황에 따라 틀린 거라서 일단은 제가 얘가 변화되는 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놓은 거라서 이 상태에서 면을 좀 많이 나눠 놓은 상태에서 오브젝트 모드에 보면 물체 선택하고 오브젝트 모드에서 에디트 모드는 편집 모드고요. 그 밑에 보면 스컬트 모드라는 게 있어요. 스컬트 모드로 선택을 하면 화면이 조금 바뀌어요. 요 위에도 그렇고 요 옆에도 그렇고 메뉴가 조금 달라져요. 그리고 브러쉬 모양도 동그랗게 마우스 포인트에 동그랗게 나오죠. 아까 파티클 에디터 사용할 때
했던 것처럼 뭔가 동그라미가 하나 생겨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명령어들이 있는데, 자, 일단 얘를 하나 선택하고, 자, 얘 여기다가 마우스 좌측 버튼 누르고 움직여 볼게요. 그럼 이렇게 표현이 돼요. 마치 프로페셔널 에디팅을 써서 얘를 잡아 당긴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자, 레디우스 값 더 키워서 크게 주면, 자, 이렇게도 돼요. 프로페셔널 에디팅처럼. 그래서 이런 식의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게, 자, 스컬트예요, 스컬트. 그러니까 브러쉬, 붓을 갖고 이렇게 뭐 칠하듯이, 움직이듯이 해갖고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알아둬야 될 거. 자,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거, 마우스 포인트에 나오는 요거 동그라미. 요게 브러쉬의 크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명령어를 사용하는 명령어의 범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힘이 적용되는 범위. 자, 요거 크기는, 자, 여기서 레디우스 값을 조절해서 바꿀 수 있고요. 첫 번째. 자, 여기서 조절하셔도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여기서 마우스를 임의한 곳에 놓고요. 자,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주면 메뉴가 떠요. 자, 여기서 레디우스 값을 조절하셔도 돼요. 여기에 있는 메뉴가, 자, 여기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면 여기 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자, 범위 크기를 조절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방법은, 자, 키보드에서 F키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자, 이 원의 크기가 변해요. 자, 요거는 그냥 눈으로 대충 보면서, 자, 아까 두 가지 방법은 레디우스 값에 내가 수치를 입력해서 쓰는 방법이고, 얘는, 자, 마우스 포인트를 움직여서, 자, 원하는 크기로 맞춰주고, 마우스 좌측 버튼을 클릭해주면 완료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요 옆에 보면 스트렝스라는 게 있어요. 스트렝스는 아까처럼, 자, 파티클 에디터에서 마찬가지로, 자, 내가 적용시키는 범위가 적용되는 건데, 그 적용되는 세기, 얼마만큼 세게, 약하게 적용시킬 거냐. 명령어에 적용되는 범위가 세게 적용될 거냐, 약하게 적용될 거냐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기, 강도. 그래서 얘도, 자, 지금 요 바깥의 원이, 자, 요거고요. 범위고요. 자, 요게 요 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반지름을, 자, 50 정도 줬어요. 그리고, 자, 스트렝스가 0.5예요. 이 상태에서, 자, 얘를 이렇게 문질러주면 이런 상태로 나와요. 근데 50, 자, 반지름이 50인데 스트렝스를, 자, 1을 줬어요. 자, 이 상태에서 문지르면, 자, 이렇게 나와요. 자, 똑같은 크기인데 적용되는 세기가 이만큼이냐, 이만큼이냐 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걸 갖고 조절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여기서 스트렝스 조절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얘도 자 F키를 누르면 얘가 조절이 되고요. Shift F키를 누르면 요게 조절이 되고요. 스트렝스 값, 세기를. 그래서 자 Shift F를 이용해서 세기를 조절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 명령어들 자 요거의 이름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다 마우스 놓고 자 얘를 이렇게 잡아 당기면 자 이렇게 이름이 보여요. 명령어 이름이.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셔도 돼요. 자, 주로 많이 쓰는 것들 좀 볼게요. 자, 드로우라는 것은 그리기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마우스를 이렇게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문질러주면 자, 그 부분에 둥글게 블록하게 위로 돌출시켜 주는 거예요. 이 브러쉬 크기만큼. 그래서 자, 이렇게 블록하게 돌출이 돼요. 그러면 안쪽은 이렇게 되겠죠. 지금 면이 없이 얇은 면이니까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거가 되는 거예요. 잡아 당겨서. 자, 거꾸로. 자, 요 드로우를 사용할 때, 자, 요런 부분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 플러스는 위로 돌출되게. 자, 마이너스는 안쪽으로 움푹 들어가게. 그래서, 자, 마이너스를 선택하고, 자, 문질러 주시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파인 것처럼.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반대로. 자, 근데 이거를 매번 플러스 눌렀다, 마이너스 눌렀다 하면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사용하면 튀어나오는 거. 이 상태에서, 이 명령을 선택한 상태에서,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사용하면 마이너스 기능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선택 안 하시고, 자,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컨트롤 키를 이용하면 반대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자, 여기 브러쉬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브러쉬. 자, 요 브러쉬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고 보면은 여기에 자, 요 밑에 부분에 프론트 페이스 올리라는 요 메뉴가 있어요. 자,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볼게요. 얘를 체크를 하면 그리고 자, 얘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죠. 자, 뒤를 보면 아니다. 얘는 여기서는 그렇고 물체에서 봐야겠구나. 자, 요건 물체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여기서는 두께가 없어서 의미가 없고. 그래서 자, 요것도 마찬가지 아까 봤듯이 크기하고 세기를 갖고 내가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크기라고 하더라도
자, 세기가 Shift F, Shift F, 자, Shift F. 크기를, 세기를 줄이시면, 자, 적용되는 게 훨씬 적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Shift F. 자, 세기를 세게 해놓고, 크기를 줄여도, 자, 문질러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효과를 주실 수가 있어요. 자, 드로우 샤프라는 게 있는데, 자, 요 기능이에요. 드로우 기능인데, 샤프라고 뒤에 붙어갖고, 얘는 뭐냐면 좀 날카롭게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걸 갖고 이용하면, 자, 얘는 디폴트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디폴트가. 그래서, 자, 얘를 사용할 때는,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사용하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데, 자, 똑같이 50을 주더라도, 자, 드로우는 요런 모양이고요. 자, 드로우 샤프는, 자, 이런 모양이고요. 자, 여기가 둥그렇냐, 여기가 좀 이렇게 날카롭게 각져 있냐, 이제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여기 클레이라는 게 있는데, 클레이란 거는, 자, 얘를, 자, 여기가 둥그런 게 아니라 여기가 평평한 거. 평평하게. 자, 이런 식으로 좀 평평하게. 좀 납작하게 돌출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도 컨트롤 키 누르면 반대로. 그러니까 얘보다는 좀 약하죠, 얘가. 여기가 이렇게 평평한 형태로 되니까. 자, 클레이 스크립트. 자, 좀 각지게, 얘도. 자, 여기 부분을 좀 날카롭게, 각지게 표현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자, 요 클레이 텀브라는 게 있는데, 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따로 없어요. 그리고, 자, 얘는, 자,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자, 보세요. 얘도 안으로 들어가는데 차이점이 있어. 자, 드로우를 이용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자, 이렇게 문질러 볼게요. 자, 여기 만들어지면서 생성되는 요 면의 모양을 보세요. 그냥 안으로 움푹 들어간 형태예요. 자, 요것도 요 클레이도 컨트롤 키 누르고, 자, 이렇게 문지르면, 자, 안으로 들어간 형태가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얘보다 좀 약하죠. 근데 면은, 자, 똑같이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근데 요 클레이 텀브라는 것도 이렇게 안으로 움푹 들어가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자, 이렇게 돼요. 자, 면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는 그냥 안으로 이렇게 움푹 파인 느낌인데, 자, 얘는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눌러서 밀어내는 것처럼 면이 점점 이쪽으로 밀려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생긴 게, 자, 여기랑 다르게 여기가 모양이 달라지죠. 자, 여기는 다 일률적인데, 그래서 얘는 좀 이렇게 눌러서 밀어내는 식으로 표현이 돼요, 면이. 그래서 모양이 조금 다르게 형성이 되는 거죠, 위치가. 자, 얘는 똑같이 그냥 파여 있는데, 얘는 여기서 처음에 시작해서 눌려갖고 여기 가서, 자, 이만큼 모여 있죠. 한 번 더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모양이 달라지죠. 이렇게 밀어내는 것처럼, 면을 밀어내는 것 같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면의 모양이 조금 고르지 않게 효과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레이어. 자, 레이어라는 거는 자, 요거를 30만 줘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문지르면, 자, 이렇게 돌출이 되기는 돼요. 자, 돌출이 되긴 되는데, 얘는 일률적인 높이만큼만 돌출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런 지정한 높이만큼만. 브러쉬 크기가 크건 작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됐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는 평평하게. 이런 효과로 주실 수 있는 게 레이어. 그 다음에, 자, 여기 인플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자, 얘도 좀 봅시다. 요것도, 자, 이렇게. 얘도 요 드로우나 요 클레이랑 되게 유사해요. 얘도 위로 불룩하게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요것도. 근데, 자, 되게 약하게 표현을 하죠, 얘는. 아주 미세하게 튀어 올라오게끔. 그러니까 요 위에 아주 미세하게 살짝 뭘 덮어놓은 것 같은 느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문질러서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더 이상 온도가 안 되네. 자, 여기서 제자리에서, 자, 얘를 제자리에서 이렇게 문질러 볼게요. 그럼 이렇게 튀어 올라와요, 얘가.
자, 얘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자, 여기 부분을 이렇게 잡아 당겨갖고, 이렇게 부풀어 오른 것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요런 모양을 얘를 갖고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드로우를 이용해서. 자, 드로우를 이용해서 한번 봅시다. 드로우를 이용하면, 자, 드로우로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얘랑 조금 틀려요. 자, 얘는 밑에서 잡아 당겨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느낌이고, 자, 얘는 위에다 계속 더 쌓아갖고 점점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효과가 조금 달라요. 약간은. 뭐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든다라고 보면은 얘나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이제 효과가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는 거죠. 아주 미세한 차이예요. 그래서 자, 이 범부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 크리셰라는 게 있는데, 자, 이 크리셰라는 거는 자, 얘를 한 30 정도 주고, 자, 세게를 좀 세게 줘 볼게요. 그럼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자, 얘는 그냥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얘를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줘요. 파면서 양쪽 면을 모아서 더 뾰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홈을 갖다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점점 문질러주면. 그래서 자, 얘가 자, 이렇게 뾰족한 형태가 돼요. 나중에는. 자, 그렇게 홈 파이듯이 약간 효과를 주는 게 크리셰.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명령어들이 지금 요건 파란색,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빨간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노란색이에요. 명령어의 색깔이 조금 다른데 지금 파란색만 봤거든요. 자, 파란색은 만들거나 위에다 더 씌워서 돌출을 시키거나 주로 그러한 명령어들이에요. 추가적으로 더 생성을 해주는 명령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란색은. 그래서 자, 일단은 자, 요런 거 한번 여기까지 파란색만 먼저 한번 해보시면서 스무스가 있거든요. 요거 되게 많이 써요. 제일 많이 써요. 여기 명령어들 중에서. 자, 스무스는 부드럽게 해주는 건데 얘는 뭐냐면 지금 내가 안으로 밀어 넣거나 자, 위로 돌출을 시켰어요. 자, 이 상태를 자, 요 위에다가 내가 얘를 이렇게 문질러 주면 자, 이런 식으로 얘를 정리를 해줘요. 자, 다시 평평하게 다져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튀어나온 것도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져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스무스. 그래서 이 명령어를 되게 많이 쓰는데, 자, 어떻게 쓰냐 하면, 드로우란 거를 만약에 이용해서 제가,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잘못했어. 아니면 너무 많이 올라왔어. 자, 이런 경우, 스무스를 이용해서, 자, 다시
조금 내려놓고, 자, 내려놓고, 언도하지 않고 내려놓고, 자, 다시, 자, 브러쉬 크기도 줄이고, 스트렝스도 줄이고, 해서,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얘 쓰다가, 여기 갔다가, 막 또 다른 거 쓰다가 여기 갔다 하면 되게 정신없고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자, 요 스무스란 명령어는, 자, 요 명령어만 특이하게, 자, 요 명령어는 여기 있는 모든 명령어를 사용하는 중간에, 자, 지금 이 명령어를 쓰고 있는 중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는 중간에 Shift 키를 누르고 쓰면 다 스무스가 돼요. Shift 키를 누르면 스무스 명령이 적용이 돼요. 떼면은 내가 사용하는 명령어가 되고. 그래서, 자, 줄였다가 다시 튀어나오게 했다가 또 문질러서 줄였다가 뭐 조금 줄여서 튀어나오게 만들었다가 뭐 이렇게 계속 조절해서 내가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빠르게. 그래서 Shift 키 누르면 스무스 기능. 자, 떼면은 원래 기능. 컨트롤 키 누르면 반대의 기능. 자,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플랫라는 게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자, 얘는 이 둥그런 부분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평평하게 만들면서, 자, 이렇게 모양이 이런 식으로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스무스랑은 좀 개념이 틀려요. 스무스는 다져주는 기능이고, 자, 얘는 평평하게 그냥 만들어주는 기능이고, 면 부분을. 그래서 조금 달라요. 자, 이런 식으로. 얘는 튀어나오거나 들어가서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눌러가지고. 그 부분을 눌러서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게 플래트. 그 다음에 스무스는, 자, 그 부분을 다져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자, 이렇게 안쪽으로 팠어요. 이만큼을. 드로우를 반대로 해서 안으로 움푹 들어가게 만들었어.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보면 fill이라는 게 있죠. 자, fill이라는 걸 이용하면, 자, 이 안에를 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를 메꿔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으로 들어간 부분을. 자, 많이 들어가서 많이 문질러야 되네. 자, 메꿔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를 거의 이렇게 메꿔주듯이 이렇게 해주는 게 fill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스크래프라는 게 있는데 얘가 아까 여기서 어떤 거냐, 블럽이라는 거와 되게 유사해요.
자, 지금 불룩하게 올라와 있죠. 여기 불룩하게 올라와 있는 걸 자, 스크럽을 이용하면 좀 크게 해볼까? 이렇게 블록 튀어나온 부분을 자, 스크래프 자, 이런 식으로 자, 얘를 밀어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평평한 느낌으로 양옆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뭐 얘나 플래트나 그런 것들은 기능들이 되게 유사해요.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명령어들을 굳이 다 쓰실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몇 가지 사용할 기능 정해서 자, 그것만 주로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방으로 밀어내서 면을 좀 자, 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멀티 플래튼이라고 해서 자, 얘는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부분을 이렇게 좀 날카롭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뭐 접은 것처럼 이렇게 느낌을 만들어 주는 게 멀티 플래튼. 자,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자, 이런 부분. 그래서 자, 이런 빨간 것들은 뭐 다듬고 깎고 해서 약간 수정하고 연마하는 느낌으로 표현될 때 사용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나머지 이 노란 것들은 뭐냐면 이제 뭐 모양을 변형시키거나 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라 또 눌러놓거나 뭐 그런 것들 크기 조절하고. 근데 많이 쓰는 게 자, 핀치나 엘라스틱 디폼 같은 걸 많이 쓰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핀치 같은 건 뭐냐면 이렇게 모아줘요. 이쪽으로 얘를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얘를 이쪽으로 점점 이렇게 모아줘요. 그래서 여기가 거의 없다시피 자, 핀치 자, 이렇게 하나로 붙어버리죠. 자,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핀치. 자, 그 다음에 자, 그랩이라는 게 있는데 자, 그랩은 이렇게 잡아 당길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당겨서 모양을 변형시켜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선택한 부분을 자, 엘라스틱 디폼도 자, 당겨서 모양을 변형시킬 수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모양으로 모양을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얘는 프로페셔널 에디팅 쓰는 것처럼 자, 이런 느낌으로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자, 그랩은 요 선택한 부위만 변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요 엘라스틱 디폼은 자, 선택한 부위부터 점점 퍼져서 전체
자, 범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가 엘라스틱 디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뭐 스네이크 후크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얘를 잡아 당겨서 모양을 만들어 주실 때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 밑에도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자, 보통 이런 정도로 이용해서 내가 모델링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무브. 자, X, 얘 Y 방향으로. 자, 요런 물체 하나랑, 여기서, 자, 토러스, 무브, Y 방향. 자, 이렇게 물체가 두 개가 있어요. 따로따로 되어 있는 물체가. 자, 이런 경우. 얘를, 자, 스컬프 모드로 해서 얘를 수정하면, 자, 얘는 수정이 안 돼요. 물체가 두 개 있을 때. 선택한 것만 수정이 돼요. 선택한 것만 이렇게 모양을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자, 얘는 지금 수정을 못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얘를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 이거 선택하고 다시 스컬트 모드로 가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수정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얘가 자,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자, 이거 선택하고 Shift 키 누르고 이거 선택한 다음에 자, 두 개를 다 선택하고 얘를 스컬트 모드로 가면 자, 얘는 수정이 되는데 자, 역시 얘는 수정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얘를 같이 편집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물체가 따로따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자, 두 개를 선택해서 컨트롤 J 해서 자, 얘를 하나로 합치세요. 하나의 물체처럼. 그러면 자, 스컬트 모드에 가서도 자, 요거 다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조인을 시키면 한 번에 수정이 가능하고 따로따로 되어 있는 물체는 한 번에 수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물체를 따로 만들어도 상관없지만 스컬트 모드에서 내가 같이 편집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조인을 해서 하나로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동시에 편집이 가능해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